여행 가서 사 먹는 라면이 더 맛있는 이유는 수출용과 내수용의 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칠맛을 더하는 MSG의 함량이 수출용 라면에는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라면 업계는 왜 MSG 함량을 다르게 해서 출시하는 걸까요? 국내에서 그 계기가 되는 첫 사건은 1993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미료 시장은 대상의 미원과 제1제당이 다시다가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자 했던 후발주자가 있었으니 바로 럭키였습니다. 93년 조미료 브랜드 막그린을 런칭한 럭키는 화학조미료인 MSG를 넣지 않았다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럭키 막그린 제품도 제조 과정에서 MSG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면서도 경쟁사 제품들은 몸에 해로운 것처럼 호도했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MSG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어지지 않았죠. 그 후에도 한 방송사에서 MSG의 안 좋은 이미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는데요. 음식으로 장난질을 하는 업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방영된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이 그 불쏘시개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PD는 자연 그대로 만드는 음식점은 착한 가게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반면 MSG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은 화학 조미료를 쓰는 가게라고 혹평을 하며 대중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죠. 미원의 매출이 감소하자 대삼그룹은 2012년 12월부터 채널A 광고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한국 라면에서 MSG가 종적을 감췄고 그 감칠맛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더 넣다 보니 가격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식약청에서도 MSG는 무해하다고 발표를 했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후로도 약 20년간 MSG 업계는 정체기를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수십 년 전 중국 음식점 증후군이 대두되면서 MSG가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68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미국에 사는 한 의사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내용인즉슨 미국의 중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기력이 약화되고 두통, 심장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편집자들은 이 서신에 중식당 증후군이란 제목을 달았고 그의 증상은 과도한 MSG 사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라며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겪었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까지 추가되면서 MSG에 대한 마녀 사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미국 FDA와 WHO가 1995년 공동연구 조사한 결과 평생 먹어도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라 판명했고 이로써 MSG도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죠. MSG가 유해한지 판단하려면 MSG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MSG는 인공화학조미료라는 오해와는 다르게 사탕수수나 옥수수, 카사바에서 추출한 당밀이나 설탕을 미생물로 발효해 만들어집니다. 2018년에는 정식 표기 또한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 증진제로 변경되기도 했죠. 미생물이 포도당을 소비해 글루타민산을 방출하면 이는 중화를 통해 MSG를 함유한 용액이 되는데요. 이 용액을 탈색, 여과하고 증발 건조시키면 최종적으로 MSG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화학적으로 접근해보면 MSG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도 불리는 아미노산계 조미료로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의 카르복실기에 나트륨을 치환한 것입니다. 글루탐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에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나트륨을 붙여 MSG를 만든 것이죠. 이로 인해 MSG가 물에 닿으면 이온해리가 일어나고 맛을 더욱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MSG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요. 1908년 어느 날 저녁 일본의 아지노모토 그룹 설립자 중 한 명인 생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는 평소처럼 식사를 했는데요. 그러던 중 국이 너무 맛있어서 아내에게 무엇을 넣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내가 다시마를 넣었다고 말하자 그는 다시마를 연구한 끝에 글루탐산을 발견했고 이를 흰색 분말로 결정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이를 맛보고는 제 5위 맛인 감칠맛이라는 뜻으로 우마미라는 단어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다음에는 특허를 낸 뒤 아지노모토 그룹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죠. 현재 한국에서는 미원이 그 자리를 대체했는데요. 해방 후 아지노모토의 독과점으로 조미료 가격이 비싸지자 1995년 임대용 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1년간 조미료 제조 과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는 1956년에 부산으로 돌아와 동아화성 공업 주식회사를 세우고 150평의 조미료 공장을 세워 미원을 생산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한때 전 국민이 선동되기도 했던 MSG 있지만 사실 그렇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MSG는 다양한 식품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MSG를 기피하는 사람들조차 본인도 모르는 새에 먹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굴소스나 치킨 스톡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목 식당에서도 어떤 사장님은 MSG를 쓰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다른 조미료들을 많이 사용해 빈축을 사기도 했었죠. 사실 MSG 글루탐산은 전체 아미노산 20종 중 15%를 차지할 정도로 자연계에서 흔합니다. 토마토나 고기, 치즈 등 많은 음식에 들어가 있고 특히 발효되고 숙성될수록 그 양이 풍부해지죠. 심지어 아기가 먹는 모유에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사람에게 분명 필요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루탐산은 단백질 합성에도 사용되며 체내의 에너지 대사에도 이용됩니다. 글루탐산은 또한 체내에서 뇌에 중요한 글루타메이트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뉴런을 괴사시키는 흥분 독성을 일으키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는 알츠하이머나 루게릭, 간질, ADHD나 자폐,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MSG가 신경 독성을 일으켜 뇌에 해롭다며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기도 했죠. 자연식품에서의 글루탐산은 다른 단백질과 연결되어 천천히 흡수되지만 MSG를 먹으면 글루타메이트가 바로 뇌로 가 뉴런이 죽는다는 게 그 논란의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뇌는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는 혈액 외장벽으로 둘러싸인 채 글루타메이트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MSG를 먹는다고 해도 뇌 내 글루타메이트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위원소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음식물로 섭취한 글루탐산의 95%는 장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었습니다. 과거 MSG 불신론자의 힘을 보태는 실험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1969년에는 어린 쥐에게 MSG를 주사하자 이 물질이 뇌로 흘러들어가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해 뇌신경 세포막을 파괴하고 뇌하 수체에 이상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는 몇 가지 무리수를 둔 정황이 있었으니 첫 번째로는 아직 혈액외장벽이 완성되지 않은 생후 10일 이내의 어린 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으로 치면 거의 밥 한 공기에 가까운 양을 매일 지속적으로 먹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MSG 양은 매우 적은 데다 신생아에게 따로 MSG 가루를 줄 일도 없으니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실험이었죠. 다른 실험에서는 쥐에게 MSG를 투여하니 쥐의 눈이 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쥐의 눈에 주사기로 직접 다량 주입해서 얻은 결과였기에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연구였습니다. 오히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매일 MSG를 섭취한 치매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기억력이 훨씬 향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억하는 단어 수도 더 많고 답변 시간도 훨씬 빨랐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MSG가 손상된 뇌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아연의 흡수를 높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G는 권장량 이내로만 먹는다면 좋은 점이 더 많은 조미료인데요. MSG의 역치는 식염이나 설탕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작아 적은 양으로도 맛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양으로도 간을 맞출 수 있어 소금에 비해 나트륨을 덜 먹게 된다는 강점도 있죠. 미원 광고에도 이를 강점으로 내세워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MSG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2021년에 출시된 미원 라면이 한 달 만에 50만 개 이상 팔리기도 했죠. 특히 2022년에는 배우 김지석을 모델로 한 유쾌한 광고가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다시금 MSG의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MSG는 또한 위점액 분비를 촉진시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의한 위손상으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약처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따로 MSG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MSG 하루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30mg 정도입니다. 이는 몸무게 70kg의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1g 정도 이내로만 먹는다면 아무 이상 없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MSG는 식욕 조절과 지방세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렙틴을 둔감하게 만드는데요. 이 때문에 식욕이 40%나 증가되어 MSG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미각이 무뎌져 점점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니 평소에 조절해서 먹는 편이 좋습니다. 몇몇 비양심적인 식당에서는 신선하지 않은 음식들에 값싼 MSG를 넣어 간단히 눈속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점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마음 편히 MSG를 넣어 요리해봐야겠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